저는 올해 62세,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니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이죠. 3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긴다고? 나를 알고 있는 건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요즘 김 사모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당신 회사 다닐 때 얘기를. 김 사모님.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그 사람 말입니다. 설마 그때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그 사람 말은 듣지도 마. 소문만 만들어대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 결혼한 지 30년인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들킬 때가 온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 저녁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아버지, 회사 다닐 때 보증 문제로 힘드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뭐?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가 있었다고. 그때 소문이 꽤 났었다고. 야,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믿고.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 순간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피곤하다. 아버지, 저한테도 숨기시는 거예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30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에게는 정말로 숨겨온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하기 3년 전인 2018년의 일이었죠. 친구 박모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었어요. 20년 지기 친구였죠. 형님,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사업만 잘 되면 6개월 안에 다 갚을게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3천만 원이잖아.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절대 피해 안 끼치게요. 결국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인이신 김모 고객님,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대위 변제를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 제 연봉의 절반이었거든요.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진다면 가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갚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은 회사 안팎으로 좋지 않게 돌았죠. 그게 지금 소문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내는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3월 25일 일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당신 말이 맞았어. 숨긴 게 있었어. 역시 그랬구나.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돈을 갚은 적이 있어. 당신 몰래 얼마나? 3천만 원. 그 큰 돈을 혼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예상과 달리 아내는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사실은 나도 숨긴 게 있어요. 뭐? 나도 당신 모르게 한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한테도 비밀이. 우리 아들이 대학교 3학년 때 기억해요? 응. 그때 아들이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르바이트만으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내가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 뭐, 2천만 원을?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그럼 그 돈은? 제가 몰래 파트타임 일하면서 3년에 걸쳐서 다 갚았어요. 당신 모르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니. 그때 당신이 자주 피곤해했던 이유가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청소 일을 했어요. 당신이 출근하기 전에 돌아와서 모르게.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 시절 유독 지쳐 보였는지, 왜 자주 몸살을 앓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서로를 위한다면서 서로한테 거짓말하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아들아, 우리가 잘못했다. 도대체 우리 가족은 뭐예요? 서로한테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보고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줄은.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집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30년 가족 사상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3일이 지난 화요일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깨어 계세요? 왜 이렇게 늦게? 그리고 술은 왜 이렇게?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아들아? 사실 저도 빚이 있어요. 뭐? 작년에 주식 투자한다고 했다가 2,500만 원을 날렸어요. 아들아, 부모님한테 실망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지금도 카드 빚이 1,000만 원 넘게.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네, 모두 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서로한테 거짓말했던 거죠. 참. 우리가 이럴 줄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겼거든요. 이 상황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대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솔직하게 앞으로는 정말 숨기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맞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도 이제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아직도 가끔 작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세 털어놓아요. 그게 더 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때로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그 비밀을 고백할 용기가 있을 때 진짜 가족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죠.